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도의회가 비위 행위와 품위 손상 등 물의를 일으킨 도의원에게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그동안 제 식구 감싸기 등 비판을 받아왔던 의회가 스스로 의정비 지급 제한을 추진하고 나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익산과 군산시의회는 지난해 국민권익위 권고안이 나왔어도 여전히 미온적인 입장입니다. 제22대 총선이 10여 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군산 민주당 경선에 4명이 나서겠다는 의사를 밝혀 벌써부터 열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군산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는 심영대 의원이 유리하다는 평가가 있지만 강인준 시장의 선거법 관련 확정 판결과 단일화 등이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5일 월요일 종합뉴스입니다. 오늘 도의회 임시회에서 비위 행위와 품위 손상 등 물의를 일으킨 도의원에게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조례가 발의됐습니다. 그동안 제 식구 감싸기 등 비판을 받아왔던 의회가 스스로 의정비 지급 제한 카드를 꺼내든 건데요. 익산과 군산시의회는 지난해 국민권익위 권고안이 나왔어도 여전히 미온적인 입장입니다. 최정호 기자입니다. 도의회가 물의를 일으킨 의원에게 의정비 지급 제한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제400회 임시회에서 징계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지켜봐야겠지만 강태창, 김정수, 윤영숙, 한정수 등 1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것이어서 본회의 통과 여부는 낙관적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더 엄격한 잣대에 우리가 맞춰가는 게 좋다 하는 그런 의견들이 대부분이셨고요. 아마 전라북도에 이러한 조례가 타 시군에 그리고 아마 기초단체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도의원은 구금 상태만 아니면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지급받습니다. 음주운전 등 비위 행위로 출석정지와 공개회의 경고, 사과의 경우에도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지급됩니다. 때문에 무늬만 징계일 뿐 유급휴가를 줬다는 비판을 사거나 제 식구 감싸기 또는 윤리위원회 유명무실이라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례안이 발의되면 구금뿐 아니라 출석정지는 최대 석 달까지, 공개회의 경고, 사과는 2달까지 의정비 지급이 제한됩니다. 출석정지면 사실상 일을 않는 거잖아요. 않는데 그때도 나와서 의정비를 받아가고 이러한 것들에 대한 시민들, 도민들의 그 눈초리가 있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불식시키고자 이번에는 더 높은 도덕적인 잣대를 들이댄 겁니다. 그래서 하지만 기초의회는 여전히 미온적이기만 합니다.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는 의정비 예산 낭비 방지 방안을 통해 출석정지와 공개회의 경고 사과는 의정비 절반 감액 등을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익산이나 군산시의회는 내부 논의 등 뚜렷한 움직임이 없습니다. 매번 징계로 끝나기도 하고 사실은 문제예요. 이 일을 지금 나눠본 적이 없어가지고.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이젠 기초의회도 유권자 눈높이를 맞출 때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도의회 개정안은 국민권익위 권고안보다 강화된 것이라며 기초의회가 동참하지 않으면 앞으로 주민들의 신뢰를 얻기 힘들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시의회에서도 비리 의원에 대해서 의정비를 지급하지 않는 조례들을 추진해서 시민들에게 좀 인정을 받는 의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도의회에서 시작된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 익산과 군산시의회가 스스로 동참할지 아니면 변화를 거부하는 의회로 남을지 갈림길에 놓였습니다. KCN 최정호입니다. 도의회가 2차 전지 특화단지 지정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도의회는 아리백 실현이 가능한 새만금을 2차 전지 분야의 국가 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받기 위해 의원 11명이 참여하는 특별위원회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반도체와 2차 전지 등 국가 핵심 전략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전략기술 유출 방지를 위해 국가 첨단 전략 산업법을 제정했고 후속 조치로 상반기까지 특화단지를 지정할 계획입니다. 군산시가 군산 새만금 신항의 1-1단계 개발이 오는 2025년 완료됨에 따라 군산항과 신항의 상호 보완적 발전 방안 제시를 위한 용역에 들어갔습니다. 시는 용역을 통해 군산항의 열악한 요건인 수심 부족을 보완하고 새만금 신항의 조성 목적에 맞는 특화 방안을 제시해 두 항만의 균형 발전을 모색한다는 입장입니다. 주요 내용은 두 항만의 지정학적 배경, 해운 항만 여건 분석, 항만 행정체계 단일화 영향 분석, 지역경제 기여도 분석 등입니다.
시는 이를 통해 군산항과 신항의 원포트 전략 수립과 중장기 정책 방안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새만금 신항부두 운영회사 선정이 늦어질 경우 개장을 해도 운영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군산해수청에 따르면 오는 2025년까지 5만 톤급 자파부두 2개 선석이 완공되면 이듬해인 2026년에는 부두가 개장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부두 운영회사 선정 시기가 늦어질 경우 부두가 개장을 해도 운영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부두 완공 후 운영회사 모집과 관리동 설계, 인허가 등을 거치면 최소 3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익산 하멸 농공단지에 경관조명 전문업체가 입주합니다. 익산시와 뒤에 있다는 오늘 투자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 업체는 오는 2026년까지 44억 원을 투자해 하멸 농공단지 12,000여 제곱미터 부지에 공장을 짓게 되며 30여 명을 고용할 계획입니다. 익산에서 서울 주얼리 제품에 대해 품질 인증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패션산업시험연구원은 서울 주얼리 지원센터와 주얼리 제품 품질 분석 지원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 주얼리 업체들을 대상으로 품질 분석과 공인성적서 발급 등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패션산업시험연구원은 익산시 패션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2020년 국가기술표준원으로부터 공인시험기관 지위를 인정받았습니다. 제5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가 오는 17일 새만금 삼삼센터에서 열립니다. 협의회에는 행정안전부 차관과 17개 시도의 부시장과 부지사들이 참석합니다. 이들은 새만금 잼버리 개최 협조와 내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서울이나 세종에서 열리던 중앙지방정책협의회가 지역에서 열리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군산시가 2018년부터 추진해온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 산하 교육협력지원센터 설치 논의가 무산됐습니다. 군산시는 올해 상반기 지원센터를 열기 위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도교육청이 센터 설치는 군산시청의 생각일 뿐이고 군산교육지원청은 동의한 적이 없다며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교육협력지원센터는 교육청과 자치단체, 시민들이 함께 교육사업을 추진하는 중간지원 조직입니다. 제22대 총선이 10여 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군산 민주당 경선에 4명이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현역 프리미엄과 민주당 군산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는 신영대 의원이 선점한 상황이지만 강임준 시장의 선거법 관련 2심, 대법원 판결과 단일화가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모형숙 기자입니다. 내년 총선에서 재선에 도전하는 신영대 국회의원. 일찌감치 재선 도전을 공식화하고 의정 보고회를 시작으로 3년 성과 알리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호남 같은 경우들은 경쟁자 없이 또 경선 그렇죠. 없이 당연하죠. 예. 후보가 확정된 경우는 거의 없는 거라서 저는 누가 오든 간에 올 거라고 생각했던 거고 오히려 후보가 경쟁자가 없는 지역구 의원님들이 오히려 좀 걱정이 많다고 하시던데 구도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신영대 의원에 맞설 민주당의 경쟁자는 김우겸 비례대표 의원과 전수미 변호사, 최입의 전 의원이 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김우겸 의원은 수성동에 사무실을 열고 조직 정비에 나서는 등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폭주를 저지하고 맞서 싸워야 되는데 최전선에서 선봉에서 서야 될 의원들이 이제 호남을 중심으로 그런 일들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호남의 어떤 정치 세력들이 자신의 임무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민주당 상금 부대변인을 지낸 전수희 변호사는 군산에서 초, 중,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인권 변호사로 알려져 있으며 조만간 군산에 변호사 사무실을 열 계획입니다. 국제 전문가로서 군산 문제를 풀어나가고 싶고 그런 것들이 차별화돼 있고 현재 외국 기업과 문제에 걸려 있는 것들, 교육이라든가 군산 전반적인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것들, 특히 저는 인권 변호사 출신으로서 약자를 위해서 좀 일해본 경륜이 있거든요.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에 입당한 최입의 전 의원도 주말마다 군산을 방문해 얼굴 알리기에 분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로써 내년 총선 민주당 경선은 현재로서는 사파전이 예상됩니다. 지난 총선에서 맞붙었던 신영래 김우겸 의원이 다시 경쟁하면서 벌써부터 열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들 두 의원은 현역 프리미엄을 갖고 있지만 민주당 군산 지역 위원장을 맡고 있는 신영래 의원이 현재로서는 좀 더 유리한 상황. 하지만 원팀을 강조해온 강인준 시장의 2심과 3심 선고 결과에 따라 내년 총선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김관영 지사와 민주당 복당을 함께한 최입의 전 의원과 여성과 신인, 장애인 청년 가점 대상인 전수미 변호사도 만만치 않은 상대입니다. 이런 데다 반신영대 세력의 단일화로 맞붙게 되면 총선 선거판이 요동칠 것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10개월 앞으로 다가온 제22대 총선. 벌써부터 표심을 잡으려는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익산 망성농협 조합장 재선거가 다음 달 9일에 치러질 예정입니다. 익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망성농협과 협의를 거쳐 다음 달 9일 조합장 재선거를 치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공식 후보 등록은 오는 25일부터 이틀간 선관위에서 이루어집니다. 또 재선거 당일 투표는 망성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됩니다. 한편 망성농협 조합장 재선거는 현 조합장이 지병으로 사망하면서 치러지게 됐습니다. 도내에서 올해 첫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남원에 사는 60대 여성이 텃밭 가꾸기와 산책 등을 한 뒤 발열 증상으로 치료를 받다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 5년간 도내에서는 58명이 확진됐고 이 중 15명이 숨진 만큼 야외 활동 시 긴 소매 옷을 착용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전기요금과 도시가스 요금이 내일부터 인상됩니다. 오늘 산업통상자원부는 2분기 전기요금 인상분을 킬로와트시당 8원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4인 가구의 경우 한 달 전력 사용량을 332킬로와트시로 기준하면 지금보다 월 3,000원이 더 부과됩니다. 이와 함께 도시가스 요금도 메가줄당 1.04원이 오르면서 4인 가구 기준 3,861메가줄을 사용할 경우 월 가스 요금은 지금보다 4,400원 정도 증가할 전망이어서 가계 부담이 커지게 됐습니다. 익산에 쓰레기 불법 투기 감시용 CCTV가 추가로 설치됩니다. 익산시는 5천만 원을 들여 대학가와 원룸 밀집 지역, 인적이 드문 간선도로 등에 쓰레기 불법 투기 감시용 CCTV 40대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단속 대상은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거나 대형 폐기물 무단 배출 등으로 적발되면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군산의 한 저수지에서 여성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군산경찰서에 따르면 오늘 오전 5시 36분쯤 군산 회연면의 한 저수지에서 고령으로 추정되는 여성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시민 신고를 접수한 경찰과 소방당국은 시신을 무트로 인양했습니다. 경찰은 목격자 신고 등을 토대로 여성의 신원과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원광보건대 간호학과가 오늘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호법 공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원광보건대 간호학과 교수와 학생 등 200여 명은 항림관 앞에 모여 간호법 공포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명을 통해 간호법은 국회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 마련된 법안이며 대선 공약인 만큼 반드시 공포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내일 국무회의를 열 예정인 가운데 대통령이 간호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지 여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10대 지적 장애인을 숙박업소에 가두고 협박해 돈을 빼앗은 혐의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주 완산경찰서에 따르면 이 남성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적 장애인을 지난해 10월 전주의 한 모텔에 감금한 뒤 피해자 명의 계좌를 비대면으로 계산하고 500만 원을 대출해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가족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섰으며 함께 범행한 남성은 이미 다른 사건으로
구속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비상조치가 종료됨에 따라 도내 농촌마을에 대한 논번기 공동급식이 확대 지원됩니다. 전라북도는 영농철 여성 농업인의 식사준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논번기 공동급식 지원 사업을 올해부터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보다 30개가 늘어난 550개 마을이 지원을 받습니다. 이 사업은 논번기에 맞춰 40일 동안 공동급식을 할 수 있도록 조리원 인건비와 재료비로 마을당 320만 원이 지원됩니다. 교육권 보호 강화 방안이 추진될 전망입니다. 도교육청은 교육 현장 의견을 반영해 교권 보호관과 전담 변호사를 도입할 방침입니다. 또 교원 안심번호 서비스 운영 지원과 교육활동 보호 조정 지원단 구성 등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앞서 도교육청이 운영한 교육활동 보호 혁신 전담팀은 도내 교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타 시도와 해외 사례 검토, 교원단체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이 같은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추정호입니다. 중소기업 제품의 원활한 온라인 시장 진입을 돕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입니다. 신영대 국회의원은 중소기업 제품 판로를 지원하는 동반성장물 활성화를 핵심으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일부 개정 법률안을 지난 12일 대표 발의했습니다. 법안에는 동반성장물을 국가가 정책 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에 포함시키고 중소기업 제품 구매 실적에 반영하는 근거 조항 등을 담았습니다. 한편 동반성장물은 도입 이후 5년 동안 공공기관 350곳 가운데 참여율은 41%에 그쳤습니다. 익산시가 시민신고 포상금제를 운영해 상수도 누수에 신속하게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시에 따르면 도로의 상수도 누수 발생 지점을 최초로 신고한 시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포상금은 누수가 발생한 수도관 관경에 따라 300mm 이상은 3만 원 상당, 100mm 이상은 2만 원 상당, 50mm 이상은 5천 원 상당입니다. 상수도 누수 신고는 익산시 상하수도 사업단 상수도과 누수방지계 또는 익산시 민원콜센터로 하면 됩니다. 익산시 문화도시 지원센터가 알파 세대 시각으로 서동요를 모티브로 재해석하는 이리플래닛 공모전을 엽니다. 이리플래닛은 노래, 랩 창작과 댄스 챌린지 두 가지 버전으로 진행되는 공모전으로 수상자들은 총 1,000만 원을 받습니다. 참여를 원하는 청소년은 익산시 문화도시 지원센터 홈페이지 서동요 음원을 토대로 노래 및 랩, 창작 안무를 만들어 24일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심사 항목은 창의성, 주제 부합성, 완성도, 활용 가능성 등입니다. 결과는 1차 심사 후 2차 심사인 전문 심사위원 평가와 온라인 투표 후 6월 14일 발표됩니다. 군산시가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기간 동안 잼버리 행사장에서 홍보관을 운영합니다. 시는 홍보관 내에 어서와 군산은 처음이지를 주제로 군산 시간여행 놀이터 체험 부스 운영 등 특산품 전시 판매와 관광지를 홍보한다는 계획입니다. 시는 참여자 연령별 체험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체류형 관광도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 콘텐츠를 발굴한다는 계획입니다.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가 열리는 8월 1일부터 12일까지 4만여 명의 청소년들이 군산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군산시가 오는 27일 오전 11시와 오후 2시에 군산 어린이 공연장에서 마술 공연 테크니컬 매직쇼를 개최합니다. 테크니컬 매직쇼는 고도화된 기술의 퍼포먼스로 구성된 초호화 캐스팅 마술 공연이고 오는 17일 오전 10시부터 군산시 통합 예약 시스템에서 예매할 수 있습니다. 익산시 삼성동 주민자치위원회가 가정의 달을 맞이해 어르신 30여 명을 초청해 효 장소사진관을 운영했습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에게는 차량 운행을 지원해 야외 활동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어르신들이 찍은 장소사진은 액자로 제작해 어르신들의 가정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맑지만 30도 이상 올라 온열 질환 등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도내 낮 최고 기온은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군산은 맑은 가운데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도 맑고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남부 모든 해상에서 잔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